7시 32분 40초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수입니다. 2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황주홍 의원, 전남 장흥군 강진 영암이 지역구십니다. 전남 도당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상을 받으시더라고요. 팔관왕의 영예 뭐 이렇게 나왔던데, NGO 모니터단 우수국회의원이 선정되셨는데, 그런데 왜 당무감사를 받게 되셨고 이걸 왜 거부하고 계십니까? 당무감사는 이제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당무감사가 옳지 못한 지극히 불순한 동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거부한 겁니다. 통상적인 당무감사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이른바 김상곤 혁신안, 네. 김상곤과 문재인 대표 두 사람의 공동 작품인 그 혁신안이라는 것이 네. 결국 반문재인 성향의 비주류를 쳐내기 위한 절차인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네. 기초자를 제공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중앙당의 젊은 당직자 한 두어 명이 네. 현역 의원 지역구에 하루 정도 머물면서 현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등부터 꼴등까지 해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 중앙당을 장악한 세력에 의해서 지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서 말씀하신 게 10여 명의 미제 인물들이 호련 나타나서 니네들 중 80%만 살고 20%는 죽이겠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상당히 그렇습니다.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당인으로서의 자세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이제 강한 표현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표가 휘두르고 있는 이 일방적인 어떤 그 권력과 지휘권, 네. 이게 사실은 너무 강한 겁니다. 네. 이 객관 타당성 있는 그리고 네. 누가 들어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해야죠. 네. 현역에 대한 평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자기 세력에 유리하고 네. 그리고 자기를 비판하는 세력들은 절대 불리한 그런 기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죠. 거기에 예. 대한 저항은 저는 필요한 거고 그것이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문재인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뭐 상임위 출석률 최하이다. 법안 고작 4건 발의해서 완전 꼴찌다. 그러면서 반대로 징계를 받을 사람은 문재인 의원이다. 이렇게 하고 나오셨는데 네. 탈당을 각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실 수 있나라는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뭐 저는 이제 언론으로부터 그 네. 얘기 많이 들어요. 그 탈당의 티귿자도 얘기하지 말아라. 네. 탈당해야 할 당사자는 문재인 대표다. 아하. 지금 문재인 대표가 당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는데 네. 선거 때마다 연전연패하고 네. 야당 역사상 이런 패장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포함해서 선거 한 번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단 한 번도 성의 있는 책임 있는 태도를 표명한 적도 없고 네. 책임을 진 적도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정말 당을 어지럽게 한 거고 국민의 지지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고 해야 할 사람은 또 탈당을 해야 할 사람은 문 대표 자신이다. 네. 탈당까지는 아니래도 당대표의 권한, 지휘 내려놔야 된다. 이 얘기를 정말 간곡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신당 세력들이 밖에 많이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한은 함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여당과 맞서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 야당이 절대 필요합니다. 네. 그 단일 야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유일한 걸림돌이 문재인 대표 자신인 거예요. 네. 본인은 그게 설사 억울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대승적 결단에서 내가 이렇게 걸림돌 된다면 내 잠시 또는 뭐 내려놓겠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합하자. 이러면 박수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네. 끝까지 나는 못 내려놓겠다.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네.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아까 이제 평가 기준이 너무 그 일방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네. 부분이 그 일방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 네. 지역구 활동 조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네. 우리 이제 100%로 치면 지역구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사실은 장난치기가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지표 위에서 하는 거니까. 아, 네.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지역구 활동 조사라는 게 있어요. 네네. 활동 조사는 한두 명의 사람들이 내려가서 하루 동안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알겠습니까? 4년 동안에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했는가를.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처럼 중앙당의 지휘를 받는 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왜곡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네네. 뭐 다면평가제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건 저희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살생부를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네. 서로 평가를 해서 황주홍은 뭐 1점을 주고 또 네. 누구는 뭐 10점을 주고 해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되니까 네. 담합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도 일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그런 폐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다면평가제가 잠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승진의 기준이 되려면 이게 왜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종의 러시안 룰렛 게임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127명 우리 국회의원들 보고 20%를 죽일 사람을 써내라는 거예요, 각자. 네. 그러면 누가 자기를 써내겠습니까? 아무리 불량한 사람도 자기를 안 쓸 겁니다. 남을 쓸 겁니다. 누굴 쓰겠습니까? 네. 자기의 세력이 아닌, 자기의 계파가 아닌 사람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계파는 수혜를 입고 소수 계파 또는 파벌이 없는 사람이 네. 이제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수의 비주류들이 몽땅 잘려나가야 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네네. 주류 비주류 없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그래놓고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놓고서 그대로 이 기준을 네.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이제 유성엽 의원과 저만 거부를 했지만은 네. 사실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최규성 의원이 주도한 그 오픈 프라이머리에 네. 대해서 81명이 지지한 것, 127명에서 81명이면은 네. 3분의 2에 육박하는 겁니다. 3분의 2가 내심으로는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말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총회 유감 뭐 이래가지고 어느 신문에 컬럼을 쓰셔서 그걸 보니까 결국은 중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중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집권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그 문재인 체제에 대한 반기를 들고 계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밖에 있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천정배, 뭐 박주선, 뭐 여러분이 계신데 그쪽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 지금 그 새정년의 모습, 그 안철수 의원이 하는 모습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박찬수 앵커님도 내나 같은 얘기만 하시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하나의 대안이 되는 단일 거대 야당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누가 누구에게 가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지점에 다 모이자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하나의 야당을 만들자는 건데 네. 그 밖에 있는 신당 세력들이 신당의 지도자들이 문재인이 대표로 있는 새정치연합과는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재인의 퇴진을 촉구하는 거고 문 대표가 내려놓으면 네. 이제 하나의 야당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몇 분들과 함께 내일 정도에 문재인 대표의 징계를 요청하는 이 요청서를 네. 당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 대표가 저를 해당 행위이고 당의 기강을 해겠다고 그러는데 네. 좋습니다. 뭐 한번 이제 징계위원회 열어서 한번 받아봐야죠. 네. 근데 저는 네네. 정말 누가 더 위중하게, 누가 더 위험하게 해당 행위를 했고 당의 기강을 무너뜨렸는가. 네. 문 대표 자신이야말로 그런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예. 그 안철수 의원의 지금 뭐 행보라 그럴까. 그 문재인 대표 사퇴해라. 뭐 그다음에 혁신 전당대회 열자. 이 주장에는 동의하십니까? 뭐 대체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를 퇴진하는 거. 아까도 말씀했지만 문 대표가 모든 걸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문 대표가 야권 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설사 본인이 잘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야권의 대통합을 위해서 지혜로운 살신성인의 결단이 필요하다. 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네. 자, 끝까지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당무감사를 통하고 해서 컷오프 20%에 속해서 공천을 못 받으시게 될 경우까지도 상정하고 계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있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정당에서 다수의 당원들이 원하면 퇴진을 못 시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승만의 절대 권력도 우리가 네. 하야를 시켰잖아요. 예, 예. 저는 문재인 대표를 사퇴를 못 시킨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고 말 겁니다.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새누리당의 누굽니까? 정두원 의원이 네네. 새누리당의 정두원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그랬냐? 네. 문재인 의원은 새누리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라고.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새누리당한테는 고마운 사람이지만 문재인 네. 대표가 새누리당 고마운 사람이면 자, 이 글을 올리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이다. 네. 하고 올렸잖아요. 새누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그 문 대표가 살신성을 해서 그래도 내년 총선에서 여당과 맞서볼 만한 그런 구도를 만들어 줘야죠. 네. 지금으로 가면 완전 참패하는 겁니다. 예. 이제 국감 우수위원으로 되시기도 했고, 또, 한중 FTA의 보완 대책으로 1년에 1,000원씩 해서 1조 만드는 것을 하셔서 국감 마지막 날 통과시키셨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의정 활동을 참 잘하시는 걸로 곳곳에 돼 있는데. 고맙습니다. 상시 국감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시 국감? 네, 1년 동안에 늘 국감. 네. 이게 말이에요. 이제 20일 동안 정도 국정감사를 몰아서 하기 때문에 네. 저희 의원들과 의원실도 좀 육체적으로 또 준비에 있어서 조금 힘드시고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네네. 국정감사는 정말 1년 12달 내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정부가 집행부가 제대로 가고 있나 견제도 하고 대안도 예. 제시하는 고유의 기능인데 네네. 그러면 저는 상시 국감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적어도 1년에 한 2번 정도 나눠서 네. 그리고 기간도 좀 늘려서 네. 이건 이제 법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2번 정도로 한 달씩 네.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아마 집행부의 이 방만한 경영, 예. 또 오만한 어떤 그 행정, 네네. 그리고 주인 친화적인 행정이 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큰 제동을 걸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정책이 구현되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동 믿고 있습니다. 개혁 5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이 노사 문화가 너무 네. 경직돼 있습니다. 네네. 우리나라만큼 이게 경직돼 있어서 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현재를 개선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는 여기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 대표보다 조금 더 완화된 입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미국에서 박사하시고 대학 교수 잘하셨는데 정치계에 들어가셔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고생은 되지만 네. 보람 있는 노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 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연의 황종 의원을 만나봤습니다.